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오늘 오전 11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달랑 3개 받았습니다. 저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착잡하고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안개에 덮여서 문재인의 끔찍한 3년 실정, 3년 폭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은 코로나 속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덮어버리고 국민의 노력,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자신의 정권, 능력으로 포장을 하는 이 코로나 자화자찬, 이런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세 번째, 취임 3주년에 맞춘 이런 연설 이벤트인데도 정식 기자회견을 하지 아니하고 또 달랑 질문 3개도 문재인의 연설을 추가 홍보하는 완전히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문재인의 홍보 요원으로 전락을 하는 이런 이 모양새를 보면서 울산 선거 개입 공작, 끔찍하게 추악하고 더러운 이 행태, 그리고 북한의 신형 4종 세트로 훨씬 더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이 완전히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의 이런 처참한 모습, 기타 등등 문재인의 잘못을 전혀 꾸짖지 못하는, 전혀 따지지 못하는 이 문벼천과 물개박수 어영 바보 언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있구나. 참으로 착잡하고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겉으로는 아주 포장을 잘합니다. 이것이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국민들, 잘 협조해준 국민들, 이런 덕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K방역이 세계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이 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해서 국내외에 망신을 샀던 문재인. 자, 그런 것들은 아주 코로나의 안개 속에 싹 숨겨버리고 이제는 마치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을 걱정을 하는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진 대통령,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완전히 산업지도를 세계의 산업지도에서가 재편이 되고 그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한국 경제라고 하는 소주성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빈사 상태로 접어들고 있던 이런 죄과는 아주 비열하고 간교하게 덮어버리는 문재인. 자, 두 번째, 제가 집중적으로 이 취임 3주년 때 느끼는 것은 문재인이야말로 배륜의 역사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해버리면 도합 따져서 국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에서 올해 45%로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올해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GDP는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GDP하고 비율로 따지는 국가 채무는 급속도로 폭증을 해서 그리고 세수 부족,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코로나에 따른 세수 부족, 올해만 약 30조의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세금은 제대로 안 들어오고 국가가 대규모로 채권을 채무를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코로나에서 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된 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국가 채무 비율을 GNP 대비 40%,
OECD에서 칭찬을 하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 이것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40%에서 45%로 뛰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국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입니다. 이 돈을 펑펑 써대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왕창 져주는데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예상을 했던 국채 비율 45%도 3년 뒤에나 예측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빨리 코로나 추경 때문에 올해 45%에 도달하게 되면 OECD가 지적을 하는 것이 채무 비율 45%라는 채무 비율보다는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이 가파른 속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3대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의 신용평가를 다운이라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앞으로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가 떠안는 짐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나름대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이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 때의 이 메르스에 대한 대처 경험, 자 그리고 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력도 커다란 몫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료 체계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저에는 바탕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이 거의 완벽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박정희 정권 초기에 의료보험법이 위반이 됐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말기인 1977년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어려운 의료보험 제도를 1977년에 이 수출 중심의 국가 경제로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해서 대기업들의 능력이 생기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박정희 정권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1988년 서울올림픽을 끝내고 1989년에 노태우 정권 때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물론 전두환 정권의 그 7년간의 10%가 넘는 이 연평균 이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탕이 돼서 노태우 정권 때 전 국민 의료보험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업적은 모르고 그저 이 전임 대통령, 우파 대통령 업적 지우기, 박정희 대통령의 이 국회 본관, 이 중공기념물을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 전두환 대통령의 대전 현충원 이 현판, 이것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패륜적 공격,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자신이 지금 코로나를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이 K-방역,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공로가 과거의 전임 대통령 때부터 비롯됐다는 것. 대한민국 시대를 계속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 역사의 원리를 모르는 깡통 대통령, 패륜 대통령 문재인. 이런 것들이 오늘 고스란히 코로나 자화자찬 연설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불쾌한 대목이었습니다. 언론, 달랑 3가지 질문만 취임 3주년인데도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대통령과 청와대에 항의를 해서 기자회견을 끌어내지도 못하는 이 바보, 무능하고 무력한 청와대 출입기자단들, 질문 달랑 3개를 받는 이 굴욕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단들은 대통령을 따라서 외국에 가서 그 정상회담 끝나고 하는 기자회견 때도
그 자국 대통령이 가장 아픈 그 스캔들을 계속 물어대는 이 사냥개 같은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클린턴이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도 르윈스키 스캔들을 물어대고, 트럼프가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도 러시아 스캔들, 탄핵 문제를 끊임없이 따지는 미국의 언론. 달랑 질문 3개 받는 굴욕적인 자세도 문제지만, 이 추잡했던 울산 공작, 위험한 북한의 핵,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신한울 3호기 4호기만 공사를 재개해도, 원전을 재개해도 원자력 산업을 포함한 이 원전의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가 살아날 수 있어서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는 바보 언론. 이런 언론과 코로나가 문재인의 3년 죄과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결코 그 3년 죄과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